얼마 전 천안에서 한우 숯불구이 축제가 개최되며 시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지만 숯불구이 체험장 운영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당선에 있어 큰 역할을 했던 충남의 민심은 1년 만에 크게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 의회가 개원 이후 최초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토론회를 가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산군의 대표 관광지인 수덕사 인근의 상점들이 가게 앞 인도까지 상품들을 적재해 지나는 방문객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2026년까지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천안형 스마트팜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천안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기업이 찾아와 더 크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 문화로 도시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 편리하고 쾌적한 일상으로 시민의 삶을 빛나게 하는 일. 일은 새로운 천안을 만들고 시민은 그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가기에 다시 천안은 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얼마 전 천안에서는 최근 한우값에 대한 폭락으로 인해 씨름하고 있는 한우 농가와 싼값에 한우를 즐기길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농수 한우 숯불구이 축제라는 이름의 행사가 열렸는데요. 천안축협에서 관련 단체들과 함께 올해 처음 시작한 행사였던 만큼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광장 한가운데서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한 체험장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민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자세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전국한우협회 대전, 세종, 충남 지회와 함께 마련한 천안 능수 숯불구이 축제 현장은 나흘 동안 2만 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큰 성황을 이뤘습니다. 당초 준비했던 물량인 200두가량의 한우가 모자랄 지경이었으며 총 300두 이상의 한우가 이번 행사를 통해 소진됐다고 주최 측은 전했습니다. 시중가보다 약 20에서 30% 싼 가격에 등심, 채끝, 안심, 특수부위 등의 구이용 한우를 구입할 기회가 생기면서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안축협을 비롯한 주최 측은 앞으로도 이 축제를 주기적으로 기획해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지역의 대표 축제로 만들겠다는 보관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소비자들이 구입한 구이용 한우를 직접 현장에서 숯불구이를 통해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기본 상차림비에 해당하는 체험비 5,000원만 내면 숯불구이를 현장에서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일부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행사의 전반적인 모습을 놓고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천안시에서 사업하는 육가공 사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원래 물건을 받아서 자기네가 그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납품업자들 걸 받아서 자기네가 이익을 남기는 거지. 축협에서 요거는 조건을 안 받아주면은 다음에 축협에다가 물건을 못 넣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이제 편파적이고, 그다음에 차량을 갖다 놓고 한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지, 안 했잖아요 이번에요. 외부에다가 해갖고 직무 포장 해갖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파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자기네가 뭐라고 했냐면 차량을 갖고 들어와서 차량에서 물건을 잘라서 판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천안TV 취재 결과 체험장을 운영한 주체는 한우협회에서 섭외한 대전의 한 업체였습니다. 이를 놓고도 왜 천안의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밖에 현장을 다녀갔던 시민들은 체험료를 지불한 것과 관련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시내 한복판에서 숯불을 피워도 되는지 의아하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담당 관청인 서북구청은 관련 조례에 의거해 숯불을 피우는 등과 관련한 행위는 특별히 제재할 근거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제재 사항은 딱히 없고요. 이게 특례 조항이라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라 여기 천안시 그 식품 적개법 특례 조항이요.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던 행사인 만큼 행사 주최 측이 여러 군데서 발견된 문제점을 발판 삼아 시민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축제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충청의 아들이라며 지지를 호소했고 충청권 표심은 윤 대통령에게 몰표를 주며 화답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우석 기자가 자세한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 9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은 충남에서 51.08%의 지지를 얻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6%포인트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충남 지역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34%, 부정 57%로 부정평가가 13%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권 여론도 부정적이어서 이 지역 응답자 중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35%인데 비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9%로 부정평가가 우세했습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반등할 계기가 마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천안신문 취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가 고착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세종권, 충청권에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현상을 분석해보면 첫 번째로서는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의 미흡이 있고, 두 번째로서는 윤핵관들의 당 장악력을 하는 가운데 청와대 눈치 보기, 세 번째로서는 기형적인 보수 인사들의 적폐청산 하는 행각 등이 오히려 합리적 보수를 이탈하는 계기로 내몰았고, 그 내몰린 합리적 보수층들은 오히려 새로운 보수가 출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의 낮은 지지도가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천안 아산 지역으로 한정해보면 대통령 공약은 비교적 무난하게 이행 중입니다. 천안의 경우 GTX-C 노선 천안 연장은 돌발 변수만 없다면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아산은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시가 범시민적으로 유치를 희망했던 재외동포청이 결국 인천광역시에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외동포청 본청은 인천에 두고 통합민원실 개념인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천안은 이명수, 이정문 국회의원과 강동복 재외동포청 천안유치 추진위원장 등 위원들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유치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공항과의 인접성 등에서 인천이 높은 점수를 받으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천안시 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과 직접 만나 토크 콘서트 형식의 대토론회를 가졌는데요. 화창한 날씨 속에 음악회와 함께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의 많은 현안들이 쏟아져 나와 열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최영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천안시 의회가 개원 이후 최초로 시민들과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때마침 화창한 날씨 속에 진행된 이번 대토론회는 화음이라는 부제답게 천안시립교향악단의 직전 공연으로 분위기를 한껏 돋았습니다. 이후 정도의 의장과 각 의원들의 인사가 끝나고 행사장에 자리한 시민들과 의원들 간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천안시의회 제1회로 시작되는 토론회, 시민대 토론회입니다. 제가 작년에 의장에 취임을 하면서 도대체 시의원들을 27명은 천안시 시의원들을 뽑아놨는데 도대체 의회에서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궁금하실 것 같고 해서 의회에서 하는 역할도 좀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지금 저희가 대의민주주의잖아요. 이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리스 아테네 시대의 광장 정치 비슷한 식으로 한번 흉내내도 한번 내보자. 그렇게 정도는 못하지만은. 특히 이 자리에서는 천안시의 고질적 현안이기도 한 동서 불균형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천안시 서북구와 동남구로 분리가 돼서 발전 형상이 전부 서북구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동남구 쪽에는 거의 소외시되고 있거든요. 동남구 쪽에서 땅을 사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시의원님들도 그런 거 전반적인 거를 고려를 해서 균형 발전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천안시내를 살려면 할아버지가 부자든가 아니면 시골 땅값이 많이 올랐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나마 시내는 젊은 부부들이 수영도 할 수 있는 인프라, 또 체육관에 가서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게 있으니까 편한 건 사실입니다. 동남구 쪽에는 그런 젊은 주부들, 특히 또 젊은 청년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경천 같은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거를 풀을 수 있는 데가 중앙부처에서 푸는 거라 저희가 상소라고 그러죠. 옛날에 상소 올리듯이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쪽에 뭐라도 하나 해드리려고 굉장히 애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27분의 시의원님 뿐만이 아니라 시장님, 또 위션 한 400명 되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한편 이날 토론회에 다녀온 한 시민은 다음부터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홍보를 통해 참여하는 시민의 폭을 넓혔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의 잦은 국외 출장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취임 11개월 동안 2달에 한 번 국외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하반기엔 세계 일주나 다름없는 일정이 잡힌 것을 천안TV가 확인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일본 출장을 계획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외 출장이 너무 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앞서 4차례 국외 출장을 다녀왔고 이번 일본 출장까지 합치면 임기 11개월 차인 5월 기준 5회 출장을 다녀오게 됩니다. 횟수로 따지면 2달에 한 번꼴로 국외 출장을 나간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산시 자치행정과가 올해 1월 작성한 2023년도 업무계획 문건에 따르면 오는 9월 농업개발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베트남을, 그리고 10월에는 2023 광동 21세기 실크로드 박람회 참가 명목으로 중국 방문 일정을 잡아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축제 공연 선진도시 벤치마킹과 자매도시 교류 협력을 명분으로 7월과 8월에 걸쳐 헝가리 미시콜츠, 오스트리아 브레겐츠, 이탈리아 베로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등과 연계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 대외교류협력팀은 박 시장이 모든 일정을 소화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산시에서 교류를 위한 그 일정을 잡아놓은 거고요. 거기에 이제 시장님이 가실지 아니면 뭐 부시장님이 가실지 아니면 담당 과장이 갈지에 대한 부분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산시가 이제 교류 차원에서 방문할 일정을 계획을 잡아놓은 거고요. 일단은 5월까지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 이외에 뭐 교류도시나 이런 부분들은 교류 도시에 어떤 뭐 행사나 박람회나 이런 일정을 가지고 넣어놓은 거라 그게 이제 누가 방문할 건지에 대한 명단은 확정된 건 아니라. 하지만 박 시장은 매번 국외 출장을 떠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온천 정원 조성 정책 발굴을 명분으로 내세운 바 있어 중복 출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아산시의회가 박경기 아산시장이 낸 올해 첫 추경안 심의를 부결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추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의 거부를 주도했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과 박경기 아산시장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열린 아산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박경기 아산시장이 낸 3천여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부결했습니다. 이는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추경안에 대한 논의와 심의는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맞섰지만 결과는 심의 부결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고 추경안 심의가 부결되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바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같은 갈등 양상은 본회의 전날인 11일 이미 예고돼 있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아산시가 낸 추경안에 교육지원 경비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심의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에 나서 민주당이 심의를 거부하면 취약계층과 시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대립 양상은 본회의로 이어졌고 심의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추경안 심의가 부결되자 박경기 아산시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 규모는 모두 3,738억 원으로 미래산업 육성과 도시인프라 확충, 그리고 시급한 민생 현안 및 서민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복지사업, 아울러 재해예방사업과 주민불편 해소사업, 그리고 인건비와 필수 경비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억 원의 교육경비 감액 편성을 이유로 3,738억 원 전체 추경 예산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무책임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추경안만 다룰 임시회 일정을 마련하자고 제안해 협상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예산군에는 예산 10경 중 제1경이자 충남을 넘어 전국적인 고찰로 꼽히는 수덕사가 있습니다. 사찰 인근에는 수덕사 인근의 명물인 산채 정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비롯해 기념품점 등 다양한 상점들이 자리한 상점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일부 상인들이 가게 앞 인도까지 물건들을 내놓고 판매하면서 수덕사를 찾는 관광객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산군의 명소이자 전국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수덕사 인근의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사찰과 산이 인접한 만큼 산채 정식 등을 판매하는 식당과 각종 기념품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지나고 이곳에는 전국에서 평일 주말과 관계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이 임박한 최근에는 더욱 많은 관광객들과 불교 신자들이 수덕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상점 중 다수의 점포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도 판매품을 적재해 놓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구질 때면 우산을 쓰고 통행을 하는 시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기 일쑤였습니다. 실제 천안TV가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평일이었지만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관광객들이 다소 눈에 띄었습니다. 그 가게들 앞을 지나다가 잠시 한눈이라도 팔게 되면 바닥에 있던 물건들이 발에 채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가게 주인이나 지나는 사람이나 모두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리 주최 측에서 좀 제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그간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라며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채를 얻어서 하는 건데요. 네네네. 제가 이걸 인수해서 할 때서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 수덕사 종무소 측은 상인들에게 바깥으로 물건을 내놓지 말라고 자주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미온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해요. 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절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죠. 권고사항이지. 이제 잘 안 돼요. 전국적인 관광지인 수덕사가 이곳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상점과의 얌체 영업으로 인해 이미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난 8일은 어버이날이었죠. 백석대학교가 천안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자들을 초청해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조인옥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백석대학교가 지난 8일 천안에 정착해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자 31명을 초청해 건강 체크와 청춘 사진 촬영을 비롯한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어르신들이 오래간만에 봄꽃이 만개한 대학 캠퍼스에 방문해 봄 기운을 만끽하고 학생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겨드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우리 대학은 기독교 대학으로서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 너와 내가 함께하는 대학으로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자분들을 모시고 이런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학생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이 어르신들한테 오늘 건강 관리도 해주고 또 재미있는 오락도 해주고 부모의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이 오늘 하루 어르신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행사 중에는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맛있는 점심 식사도 대접하는 순서도 준비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다른 분들 이렇게 화장해드리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 화장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니 생각도 나고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편 백석대는 지난 2013년부터 수년간 사할린 동포와 함께하는 설 명절 행사를 진행하는 등 관계를 이어왔지만 코로나19로 행사가 중단됐고 올해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금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시가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스마트팜 구축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2026년까지 100억 원이 투입돼 진행될 천안시만의 스마트팜 육성 계획에 대해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가 지역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천안형 스마트팜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종인 천안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난 9일 브리핑을 통해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 천안시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특히 현재 지역시설 원예 농가의 96% 이상이 단독형 하우스인 관계로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최 소장은 이를 위해 올해 4개소에 5억 원씩 2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스마트팜 온실을 16개소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천안의 시설 원예 농가는 96% 이상이 단독형 하우스로 편의성 중심의 단순 제어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 효과적인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팜 확대 보급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2023년에는 4개소에 5억 원씩 총 20억 원을 지원해 천안형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16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26년까지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팜 관제실을 조성해 각 온실의 환경 제어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소개하며 농업인들에게도 스마트폰을 통해 각 농장 내부의 환경 변화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팜 인재 양성 교육 및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운영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을 대표하는 농특산품인 하늘그린 멜론이 최근 올해 첫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수십 면의 이필영 씨의 농가에서는 지난 2월 초순쯤 비닐하우스에 멜론을 아주 심기 한 뒤 가온 재배를 통해 보통 재배보다 약 20여일 빠르게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이필영 씨는 비닐하우스 50개동에서 4차례로 심는 시기를 나눠 5월 초부터 7월 말까지 멜론을 수확하고 있는 베테랑 농업인입니다. 하늘그린 천안 멜론은 과육이 부드럽고 무늬가 없는 홈런스타 품종으로 이달 말부터 6월 말까지 한 달 동안 본격 출하됩니다. 지난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불거졌던 동천안 농협과 관련한 유정희 전 이사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선거 당시 조덕현 현 조합장을 기부행위 등으로 고발했던 유정희 전 이사는 당초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던 사건에 대해 충남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충남청은 심의를 통해 재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 피고발인인 조덕현 조합장은 아직 재수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세종시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향후 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고향 충남의 비빌 언덕이 되달라며 국비 10조 확보를 목표로 바쁜 행보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박승철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국비 10조 원 확보를 위해 공분서주하고 있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향후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비 확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국가산단에 천안과 홍성이 선정되고 삼성이 비수도권 투자 60조 중 56조를 충남에 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충남은 향후 공무원들의 자부심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각 부처 장관과 한덕숙 총리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 예산 확보권의 사업 30건과 주요 현안 12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끝으로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속담처럼 향후 공무원들이 충남의 비빌 언덕이 돼줬으면 한다면서 고향을 향한 애정과 관심으로 충남 발전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시장에 대한 세 번째 증인신문이 지난 8일 진행됐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전임 천안시 총무팀장 A씨에게 박상돈 시장의 취임 2주년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며 발송 경위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200만 원과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추가적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거친 후 6월 중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 큰 힘을 보태고 계시는 천안시 농특산물 유통사업단 김지동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천안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먹거리 유통사업 CC팜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부터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일을 하기 전에 그 농민단체인 천안시 농업경인연합회에서 일을 했어요. 그때 느낀 것이 천안에서 생산되는 호두, 배, 포도, 오미자, 그 다음에 잡곡, 메론 이런 농산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소비자들이 그걸 구매하려면은 농가를 찾아가서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지금도 로컬푸드 직매장 외에는 다 현지에서 직접 구매를 해야 돼요. 그때 생각에 누군가는 지역 농산물들을 모아서 파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좋습니다. 안심 먹거리 유통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저는 제가 농업에 관련해서 일을 한 게 한 30년 정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또 그분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들을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들을 대량 사용처나 또 가공이 필요한 것들은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하는 가장 큰 일들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짓는 농산물들, 또 그렇게 하고 도매 시장에 팔기는 조금 뭐하지만은 농사로 생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흔히 소농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농산물들을 소분해서 예쁘게 포장해서 로컬 매장에 놓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주말 장터를 유지하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제 우리 주차장에서 하는데 여기 이제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하시면서 어려움들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는지 궁금해요. 이게 다 어렵긴 한데 처음에 시작하고 바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일들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게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40대 중반 요때쯤인데 네. 그때만 해도 자신감이 요새 말로 뿜뿜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심차게 이제 천안에서 처음으로 단독 매장이 독립 매장이죠. 로컬푸드 직매장을 차렸는데 이게 자신감이나 뭐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품도 다양해야 되고 가공된 농산물도 많아야 되고. 근데 그때는 그 자신감만으로 시작했다가 2년 정도 하다가 흔히 망했죠. 망하다 보니까 이 작은 법인에서 이제 그렇게 망하니까 다시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다행히 이제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갖고 지금 이제 차츰차츰 옛날에 하고 싶었던 일들, 가공 상품 만들고 또 지역 농산물도 홍보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네, 더 좋아지길 저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CC팜에서는 최근 광덕 호두로 만든 육포를 개발하셨는데요. 개발하시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천안에 제일 이름 있는 특산물이 뭔지 아시죠? 네, 당연히 알죠. 호두입니다. 네. 호두는 천안이 시배지이기도 하지만은 주산지이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호두가 기본적으로 유통되는 과정이 아로드 개념이에요. 크고 이쁘고 깨끗한 호두. 네. 그 아로드로 판매되는 거는 전체 생산량의 한 40% 정도가 돼요. 나머지 60%는 사실 어디다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호두에 관심을 가질 때쯤에 호두 기름을 짜서 판매도 해보고 또 예쁘게 깐 호두를 선물 세트를 만들어 팔기도 했는데 이게 그렇게 팔아도 남는 것들이 있어요. 조각 호두나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걸 어떻게 이용할까 하다가 제가 어딜 갔다가 수입 호두로 만든 육포를 봤어요. 근데 이제 실제 수입 호두하고 국산 호두의 실제 소비자 가격 차이가 한 10배 정도 나요. 수입 호두가 키로에 10,000원 한다면 네. 국산 호두는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할까? 뭐 이래요. 네. 그래도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가공 상품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접근하게 됐어요. 근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수입 호두를 쓴 거, 그런 호두였었는데 이런 걸 국산 호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또 실제 천안에서 호두만큼 유명한 것이 호두과자입니다. 네. 근데 그 호두과자에는 천안 호두는 없어요. 근데도 호두가 천안이 주산이다 보니까 호두과자도 유명해졌어요. 네. 근데 저희는
천안 호두를 이용해서 육포를 만들면 그 호두 과자만큼의 명성은 아니겠지만 천안을 대표하는 호두의 가공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호두 육포 개발로 인해서 인근 주민에게도 자연스럽게 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자리 창출의 개념보다도 농가 소득 증대? 아, 뭐 이런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일이 뭐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것보다도 네네. 시골에 노인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 거고 네. 또 이게 전에는 그 버려지는 게 많았어요. 그렇고 돈으로 헌금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반찬 용도로는 시골에 많이 쓰셨는데 이게 이제 제가 구매를 매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싼 값에 매입을 해줘요 지금.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조금씩 갖고 오셔요. 전에는 뭐 10kg, 20kg 정도 구매를 했는데 제가 육포를 만들면서부터는 뭐 1kg, 2kg도 매입을 해드려요. 네네. 근데 그런 돈들이 농가 어른들한테는 어느 정도 수입으로 되는 것 같아요. 좋은데요.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으로 성공 사례로 꼽히는 만큼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말씀 부탁드릴게요. 성공은 아닌 것 같아요. 성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가요? 네. 네, 아직 모르는 것 같고요.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나?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나오면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 뭐라고, 뭘까 한마디로 정의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네. 그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는 제 기준으로는 함께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사회적 기업은 함께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어디서 들은 말인데, 혼자서 가면은 빨리는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함께 가면은 조금 늦긴 해도 오래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사회적 기업들이 주변의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기업이 사실 사회적 기업들이거든요. 저희는 그 농산물 유통이 주 사업이에요. 근데 가끔 이제 농가에서 어르신들이 못 파는 물건들이 있어요. 양이 많아서.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저희 보고 팔아달라고 의뢰를 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용을 써서 좀 팔아요. 팔면은 이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이 오셔갖고 콩 요만큼 싸갖고 오셔요. 또 어떤 때는 어떤 분은 개떡도 싸갖고 오시고 해요. 그게 돈으로 따지면 큰 돈은 아닌데 네. 이 어른들의 마음이 굉장히 느껴져요. 저도. 그렇죠. 그 기업을 하면서 그 행복하다고 그럴까? 그런 거. 돈을 벌어서 행복한 것보다는 서로 이게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이 아닌가. 혹시라도 기업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면은 사회적 기업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민단체에서 이 일을 한 이후로 이 말을 많이 해요. 인터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천안 농산물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 지금 농촌이 어렵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많아서 고령화되고 있고 젊은이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천안 농산물을 이용해 주시는 것이 지역사회를 좀 더 지역 농가를 더 농촌들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 같고 또 미래를 위한 또 새로운 투자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천안 농산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중순에 접어들면서 이제 두꺼웠던 옷차림도 얇아지고 정부도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에 좀 더 힘을 싣고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 활기 넘치는 5월 보내시길 바라면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